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80년대 해병대 장교 기수 중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문제 기수 해관 69기의 비밀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해관이라는 용어는 지난번에도 이미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비역들은 해병대 사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관 69기는 해병대 사관 69기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제가 해관이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대부분 연세가 5, 60대 이상이기 때문에 해병대 사관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쓰게 되면 해군사관학교를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는 80년대 그리고 그 이전에 쓰던 해관이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 용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해병대에서 해군사관학교나 ROTC 등을 제외한 해관은 해병 간부 후보생의 약자로서 49년 해병대 창설 이후 6.25 발발 이전인 1950년 1월에 임관한 해관 1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71년 12월에 임관한 해관 49기부터는 해병 간부 후보생이 아닌 사관 후보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 해관 49기부터는 해관이라는 용어에는 어폐가 좀 있습니다. 또 73년 해병대 사령부 해체와 동시에 해병학교가 없어졌기 때문에 해관 몇 기와 같은 뜻으로 사용됐던 해병학교 몇 기라는 용어 역시나 해관 54기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병학교 또는 해병 간부 후보생이든 아니면 해병 사관 후보생이든 간에 해병대 일반 장교들은 1950년 1월에 시작된 해관 기수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복잡한 해병학교, 해병 간부 후보생, 해병 사관 후보생, 그리고 해군 OCS, 또 해병 학사 장교 등의 용어를 통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지금 해병대 실무에서 대원들이 일반적으로 부르는 것처럼 해병대 학사장교라는 용어가 한때 검토되기도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해관 장교들이 4년제 대졸자, 즉 학사 출신이 아닌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학사라는 용어 또한 적절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학사라는 학력의 뜻을 포함하지 않는 사관이라는 말로 통일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관 69기가 아닌 해병대 사관 69기가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해관 69기를 설명하면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문제 기수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자타가 공인한다는 얘기는 해관 69기 본인들도 그렇게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문제 기수, 이 표현은 사실 방송 용어일 뿐입니다. 해병대식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최고의 꼴통 기수, 뭐 그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군썰 이주석 너는 71기 아니냐? 그럼 너보다 2년 선배인데 이렇게 막 짓거려도 괜찮겠어?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상관없습니다. 80년대 해병대 장교 출신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거기다가 제가 뭐 홍길동이도 아니고 아버지 뭐 꼴통을 꼴통이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해병대에서 꼴통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 꼴통, 또 하나는 체질, 즉 해병대 체질이다. 뭐 이런 완전 상반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다 보시고 나면 해관 69기가 과연 진짜 꼴통이냐 아니면 해병대 체질이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해관 69기의 비밀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썸네일에서 밝혔듯이 해관 69기 동기생들로만 구성된 블루 드래곤즈라는 블루 드래곤즈, 청룡이라는 뜻이겠죠. 이 대한민국 육해공군 해병대 예비역 장교들의 동기생 모임에서 유일하게 해병대에만 있는 이 그룹의 음악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본인들은 블루 드래곤즈를 BDS라고 하는데 거의 BTS 방탄소년단과 동급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BTS한테 아미라는 팬덤이 있는데 반해 BDS는 마린이라는 팬덤이 있다. 육군이 아니라 뭐 해병이다. 이 얘기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해병대 예비역 장교들의 행사뿐만 아니라 각종 해병대 관련 행사에는 단골 초청 밴드가 맞습니다. 조금 전 영상은 1982년에 임관하신 해관 67기 선배님들의 임관 40주년 기념 행사에서의 연주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럼 해관 67기가 82년에 임관했으니까 69기는 84년에 임관했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영상에서 여러분들은 이상한 점을 못 느끼셨습니까? 이 사진은 조금 전 영상에서의 기념 행사 때 찍은 사진인데 모자가 특이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나 80년대 현역 시절에는 못 봤던 그런 모자가 되겠습니다. 이걸 게리슨 모자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제 32대 해병대 사령관을 역임하신 이영주 사령관 시절, 그러니까 2014년경에 해병대 장교 부사관의 근무모, 즉 근무복과 같이 착용하는 모자로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육해공군 해병대의 정모, 근무모, 그리고 전투모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근무모를 거의 착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게리슨 모자가 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블루 드래곤즈의 얘기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국방일보에서 보도한 이 블루 드래곤즈의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사에서 중요한 내용만 소개를 하면 내 심장에 새긴 이름 해병이라는 제목 아래 해병대 사관 총동문회 대한민국 소수정예 해병대 장교라는 소제목을 달고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사관 총동문회는 1980년 4월 12일 해병대 청룡회라는 이름으로 제향군인회 산하 서해구락부 소속 단체로 공식 창립됐다. 2010년 공식 명칭을 해병대 사관 총동문회로 변경했다. 현재 동문회에 등록된 회원은 12,000여 명으로 이들의 단단한 결속력과 모군 사랑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블루 드래곤즈는 해병대 사관 69기 동기생들로 결성된 그룹 사운드다. 해병대 사관 임관 기념 행사 등 다양한 동문회 행사에 참석해 공연을 펼치며 후배들을 축하하고 동문회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입니다. 국방일보, 그러니까 예전에 전우신문 거기서 보도한 내용이니까 육해공군 해병대 전체를 취재하는 국방일보에서도 아주 특이한 기수라는 걸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84년에 임관하신 이 해관 69기가 어떤 면에서 특이하다는 거냐, 그걸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이분들은 해병대 장교 역사상 한 개의 기수로서 가장 많은 인원이 임관한 기수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나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단 해군사관학교는 60년 4월에 임관하신 해사 14기 때 50명 가까이가 해병대 소위로 임관을 했습니다. 하지만 8, 90년대에는 매년 3, 40명 규모였습니다. 또한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에 해군 제2사관학교 출신 해병대 소위들은 통상 6, 70명 규모, 그리고 제주대 ROTC 역시나 5, 60명 정도 그 인원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84년에 임관한 해관 69기는 무려 230명 선, 물론 같은 해관 기수에서도 한 해에 200명 정도가 임관한 그런 기수가 있긴 있습니다만 무려 230여 명이 임관한 이 기록은 앞으로 해병대 병력이 3만 명, 또 4만 명을 넘지 않는 이상 결코 깨지기 어려운 대기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기수에서는 보통 한 100
뭐 3, 40명, 150명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84년에 많은 소위들이 필요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그동안 매년 5, 60명의 해병대 소위들을 배출하던 해군 제2사관학교가 83년에 임관한 7기생을 마지막으로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비슷한 시기 육군에서는 ROTC 장교들만 해도 매년 3,000명 이상이 임관하던 시절이었으니까 84년에 해병대 소위로 임관한 30명 가까운 해사 38기 그리고 제주대 ROTC 50여 명을 다 합해봤자 84년에 해병대 소위들은 고작 300명을 조금 넘는 수준. 그럼 육군에 비하면 당연히 택도 없는 인원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 개 기수가 230여 명일 때 이게 얼마나 많은 인원인가, 그걸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당시 해병대에는 총 몇 개의 소총 소대가 있었을까 계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 소총 중대에는 1개의 화기소대를 제외한 3개 소총소대, 그럼 1개의 보병대대에는 9개 소총소대가 있고 다시 보병연대에는 27개 소총소대. 그럼 당시 포항 1사단에는 총 81개의 소총소대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김포 2사단은 당시 8년대가 완편되기 전이니까 60개 정도 그런 소총소대가 있었을 것이고, 백령 대청 소총에 27, 연평도에 6, 우도에는 소대장이 안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럼 84년 당시 소총소대는 총 170개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즉 이론상 해병대 전체 소총소대장을 이 해관 69기만으로 채워도 그러니까 1소대장 69기, 2소대장 69기, 3소대장 69기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도 다시 말해서 포항 1사단 2연대 1대대 1중대부터 저 백령도 63대대 11중대, 그럼 당시에는 소청중대가 되겠죠. 거기도 1소대장부터 3소대장까지 전부 69기를 편성해도 오히려 60명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230여 명 전부가 보병은 아니지만 해병대는 병과에 상관없이 소위 때 소총소대장을 몇 개월 이상 반드시 거쳐야 했으므로 나중에 보병 이외의 병과들이 자기 병과를 찾아간다고 해도 해병대 거의 모든 중대에는 해관 69기가 2명씩은 소대장을 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해관 69기는 해병대 모든 중대에서 차고 넘쳤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 해관 69기의 특이한 점은 장학생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기수라는 점입니다. 즉 대학생 시절 군 장학생 시험에 합격을 하면 등록금 전액을 약간 상회해야 하는 장학금을 받고 그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군대 생활을 더하는 그런 제도였는데 이 69기부터 그 제도가 시행됐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초창기 69기와 70기는 3, 4학년 2년 동안만 장학금을 받았으므로 의무 복무 3년에 장학금 수혜기간 2년을 더해서 5년을 복무했고, 저 같은 71기는 2, 3, 4학년 3년간 장학금을 받았으므로 총 6년, 그리고 이런 과도기를 거쳐서 드디어 87년에 임관한 72기부터 이 제도가 완전히 정착돼서 대학 4년간 전액 장학금을 받고 7년을 근무하는 방식이 정착되었습니다. 이 군 장학생 제도는 그 기수 전체가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통상 한 개 기수에 50명 정도가 이 장학금을 받고 대부분의 동기생들이 중위로 전역하면 그 다음날 대위 진급을 하고 몇 년을 더 근무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의무 복무 플러스 옵션, 그 기간이 끝나고서도 계속해서 직업군인의 길을 택한 분들 역시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원이 많으면 현역 시절 동기생들이 해병대 구석구석 없는 데가 없으므로 군대 생활하기가 다른 기수에 비해서 좀 괜찮았을 것 같고, 전역 후에는 아까 보신 동기생 그룹 사운드를 만들기에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순기능이라고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인원이 많으면 언제나 꼴통 역시나 많은 법.
그래서 그런가 이 해관 69기의 꼴통 기질과 관련한 그런 일화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전 방송에서 한두 번 소개한 것 같은데 해포룡인가 그 해병대가 포기한 그게 있었는데 있잖아요. 그 강화도에서 소초장이 대원들 생선 좀 먹이겠다고 염화강에 뛰어들었다가 북쪽으로 실려가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월북을 시도한 장교라는 누명을 썼던 그분도 69기라는 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개인의 꼴통사에는 다른 기수에서도 항상 있는 법이니까 그런 거 생략하고 오늘은 역대급 사건, 즉 한두 명의 일탈 행동이 아닌 집단 행동으로 말미암아 급기야 신문에 보도되는 등 까딱하면 대형 사건으로 비화될 수도 있었던 사건, 그걸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블루 드래곤즈의 노래를 한번 더 들어보시죠. 자꾸 들으시면 귀에 익어요. 그럼 아주 잘하는 것처럼 들려요. 한번 들어보시죠. 어떠십니까? BTS가 아닌 BDS 블루 드래곤즈. 이 정도면 됐지 뭘 얼마나 더 하겠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관 69기들의 대형 사건, 그걸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1966년 해관 35기 당시 전도봉 소위 등이 주동이 돼서 경남 김해에 있는 공군 비행학교를 습격한 사건과 약간은 비슷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해관 69기 소위들이 84년 집단으로 일으킨 사건을 사망자까지 발생한 66년 공군 비행학교에서의 그 초대형 사건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단 한두 명의 꼴통이 아닌 대다수 동기생들이 집단으로 일으켰다는 점, 그리고 두 사건 모두가 언론에 보도됐다는 점 등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84년에 이 사건은 경남 김해가 아닌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서 일어났다는 그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때는 1984년 7월 말 또는 8월 초 토요일이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당시 해관 69기 소위들은 진해에서 임관 후 며칠간의 휴가를 받은 상태. 이 휴가가 끝나면 소위들은 각 병과별로 초등 군사반 교육을 들어가게 됩니다. 보병, 포병, 기갑, 이런 전투병과는 광주에 있는 육군 전투병과 학교의 육군 보병학교, 또 육군 포병학교, 기갑학교를 들어가서 한 3개월
병과 교육을 받아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휴가 나와서 이게 첫 휴가죠. 이제 그 쏘이 달고 나온 휴가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 통상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겠습니다만, 이 69기 이분들은 좀 특이해요. 그 훈련 받을 때 그렇게 이제 맨날 봤던, 같이 받아맞고 왔던 사람들인데 또 보고 싶었을까? 며칠 있으면 또 광주에서 또 만날 건데. 아무튼 이분들은 서울 광화문에서 한번 모이자, 이랬다고 그래요. 왜? 아주 골 때리게도 주동자들은 우리가 해병대 소위로 임관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가서 신고식을 해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종로 등에서 이미 술 한잔 거나하게 한 소위들은 1차 집결지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3355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선 당시 대학교 3학년이었던 저 역시나 신문에서 이 사건 기사를 본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선일보 색연필인지 아니면 동아일보 휴지통인지 그 사회면 하단에 좀 골 때리는 내용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누가 바람나고 뭐 불륜 뭐 그런 내용들 그렇게 해서 기사화했던. 아무튼 저는 분명히 그 기사를 봤습니다. 69기 당사자들께서도 모두가 이 신문기사 내용을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이유인지 지금 기사 검색에서는 그날의 그 기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설에는 동아일보 휴지통에서 기사를 다뤘습니다만 초판에서만 기사화하고 2판 인쇄부터는 해당 기사가 다른 기사로 대체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해병대나 해군본부 쪽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날 밤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으로 속속 집결하던 해병대 소위들의 복장은 당연히 통일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해병대 복장 통일이 남북 통일보다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해병대 복장 통일이 되면 남북 통일도 된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지퍼 달린 사제 워카, 거기다가 정글화, 뭐 이런 거야 뭐 임관하기 전에 단체로 맞추는 거니까 그런 거야 넘어가야죠. 그리고 아주 눈에 띄는 뭐 허리띠가 뭐 흰색, 눈에 딱 들어오겠죠. 뭐 그런 걸 찾다. 또 뭐 아무튼 그런 건 뭐 좋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한밤중에 싸구려 선글라스는 왜 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중위 계급장을 달고 나온 동기생도 있었다고 하네요. 아니 다른 동기생들은 전부가 소위인데 지 혼자만 중위야. 그런데 소위들이 이 중위한테 이시기야 막 이러면 그럼 남들이 민간인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해병대 장교 이 새끼들은 계급도 없어? 어떻게 소위가 중위한테 반말을 하고 욕을 해? 이럴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보면 이분들은 그 남들의 시선은 거의 의식하지 않았다, 뭐 그런 뜻 같아요. 굉장히 막 첫 휴가잖아요. 첫 휴가 뭐 눈에 뵈는 게 없죠. 세상이 다 자기 거야. 그게 뭐 일병 첫 휴가 난 거와 똑같아요. 소위나 뭔 차이가 있겠어? 그런데 이렇게 술 마신 소위들이 광화문으로 집결하는 도중에 도로의 요소에는 전투경찰들이 근무 중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모 소위께서 이게 모 소위라고 했는데 전 그분 이름을 알아요. 전투경찰을 때린 모양이에요. 뭐 때렸는지 팼는지 어쨌든 그 말이 그 말 같습니다만 폭행의 정도에 있어서는 팼다는 게 훨씬 심각한 뜻이죠. 근데 팬 이유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팬분이 상당히 꼴통 기질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야 이 새끼야, 전경대들이 왜 해병대 소위들한테 경례를 안 해? 뭐 이래가면서 팼다는 거예요. 아니 전경이 해병대 소위한테 경례하라는 법이 어딨어? 해병대는 국방부, 전경은 내무부 아니에요? 아무튼 전경이 의무 복무 중이니까 현역병과 똑같다. 그러니 장교한테는 경례를 해야 한다. 만약 이런 식이라면 그럼 그날 해병대 소위들은 길거리에서 그 종로에서 만난 육군 중위 대위들한테 경례했어?
아, 69기 선배님들한테 이렇게 반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그날 육군 중위 레이들한테는 격려했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요. 당연히 안 했겠지. 예? 욕이나 안 했으면 다행이겠다. 어쨌든 전경대원이 맞았다고 합니다. 아, 그럼 여러분이 전경대원이었다면, 아, 저 해병대 쏘이 무섭다. 아, 그냥 내가 참자. 이랬겠습니까? 당연히 워키토키 날리는 거죠. 어? 가로수, 아, 여기는 가로수 하나, 병아리 하나가 개병대한테 맞았음. 아, 속히 지원 바람. 아, 이렇게 무전을 쳤겠죠. 그럼 가로수 하나부터 가로수 20, 뭐, 거기까지, 그러면, 아, 곱하기 그냥 2, 3명 해봐요.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다 모이는 거지, 수십 명이. 그리고 전경대원들은 자기 동기랑 선우임이 맞았다고 하면 가만히 있어요? 아니, 당연히 어떤 뭐 다 죽여버리겠어요. 이런 게 당연하죠. 당시 전경대원들은요, 거기가 매일 실전을 치르던 사람들이에요. 아, 아무리 해병대라고 해도 그렇지, 아, 이제 그 해병대를 몇 달 먹고 이제 이제 실무도 안 간 그 쏘이가 뭐 해병대야, 진짜 뭘 알아, 뭐, 아이, 어쨌든 아니 아무리 해병대라고 해도 그렇지, 아, 두세 명의 쏘이가 80년대 당시 거의 매일 화염병 그리고 이 돌멩이 맞아가면서 단련된 수십 명의 전경대원을 당해낼 수 없죠. 당연히 근처 파출소로 연행됐다고 합니다. 아마 잡혀간 사람은 뭐 2명? 그때 잡아가는 사람은 한 30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못 튀어요. 거기서는 튀다가 밟혀 죽지. 하지만 해관 69기 동기생들 역시나 곧이어 이 소식을 전해 들었고, 쏘이들은 수십 명이 오하열을 맞추어서 행진하면서 군가 부르고 또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까지 가서 그들이 원했던 임관 신고식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신고합니다. 소위 뭐 홍길동 회 몇십 명을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민간인들이 보니까 목소리 더 높았겠지. 아무튼 그리고는 파출소를 가야죠. 아, 거기 동기생이 잡혀 있잖아요. 아, 이 모습과 관련해서 저는 해병대 쏘이들이 대한민국 건군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경찰 관서 앞에서 시위를 벌였던 게 아닐까. 대단한 기록이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경찰이 못 막으면 이제 군인 또 해병대가 그 80년대 79년도 그때 뭐 이렇게 진압구로 나갔던 거 최근에 제가 몇 건 소개했잖아요. 아, 근데 이놈 건 해병대 쏘이들 수십 명이 파출소 앞에, 파출소 그 쬐까만 그 인원 몇 명, 아, 거기 가서 아이 진짜 쪽팔렸어. 아무튼 그 다음 일은 신문 기사를 포함해서 아주 시끄러웠겠죠. 여기저기 불려가서 조사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조사 책임을 맡은 분이 공교롭게도, 아, 이것도 너무 수준 있는 말이다. 그렇게 하면 골 때리게도 18년 전인 66년 김해 공군비행학교 습격 사건의 주역 전도봉 당시 중령이었다고 합니다. 서울지구 헌병대장을 하고 계실 때라고 하네요. 그럼 저는 당시 전도봉 헌병대장이 이 쏘이 주동자들 몇 명을 잡아다 놓고 무슨 말을 했을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야, 이 새끼들아, 너가 해병대 장교가 그러면 돼? 응? 너가 다 죽을래? 몹시 궁금해집니다. 18년 전 사건에 비하면 이건 사건도 아니죠. 뭐 묻은 게 이런 표현은 좀 심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 사건은 그 이후로 큰 처벌 없이 잘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당시 헌병대장을 잘 만난 것 같아요. 일단 그분도 전과자잖아요. 이것도 큰일 났던 소리 하고 있네. 죄송합니다. 거듭 사과드리겠습니다. 전도봉 당시 헌병대장 중령 역시나 어쨌든 18년 전에 그 쏘이 때 그 아픈 기억이 되살아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해관 69기에는 꼴통 중에 꼴통 8명을 모아서, 그러니까 230여 명 중에서 8명을 출연했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에이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원래 이게 군 조직에서 이런 걸 유지하면 안 되는데 사조직이 있어요. 이 해관 69기 내에 거기 또 팔도회라는 사조직이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의 수준은 제가 밝히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재밌는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도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관 69기 동기생 그룹 사운드 블루 드래곤즈가 연주하는 나가자 해병대가, 이번에는 아까 시작부에 보여드린 영상과 다른 걸로 보여드리면서 이분들이 해병대 군가 연주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내가 보니까 이거 하나 같아. 어쨌든 이걸 다시 한번 새로 보여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